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어, 오늘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그 말을 조금 가지고 얘기하고 그 과학 교육에 있어서 스탠다이제이션에 관한 얘기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이다 또는 비과학적이다라고 구분하는데,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scientific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게 그 20세기에 화학자인 리뉴스 폴링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래 리뉴스 폴링은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리뉴스 폴링은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가지고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는데, 오레곤주에 살았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제 학비를 대서 학업을 계속하는데 성공해서 화학 쪽으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2번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개인 연구를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떤 전문가가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도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페이스와 4개의 그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 페노메나, 여러 번 관찰되는 어떤 일이 여러 번 관찰되는 그런 게 이제 현상인데요. 그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테시스,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학적인 모델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 프레딕션, 어떤 예견을 해서 그 예견과 현상이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 현상에서 이제 그 가설로 가는 데는 2가지, 그러니까 귀납적인 사고, 리덕션하고 직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설에서 어떤 그러니까 수리적인 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그 abstraction 과정하고, 그 수리적인 모델과 예견의 연결이 디덕션 하고 연역적인 사고가 이제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하고 현상은 같냐 다르냐를 맞춰보는 것이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통상 어떤 개념화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상당히 넓게 그 어떤 일들을 비춰보는 그런 과정이 과학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고를 할 때 그게 과학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주의와 그 연역법을 잘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그 사고에 대한 것은 물론 데카르트의 사고와
그걸 카테지안 제올이라고 이제 조금 말합니다만 헤겔 싱킹과의 이 대립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20세기와 그 이전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같은 그런 이원적인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이제 그 쿤의 파라다임에 관한 것도 상당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그런, 그러니까 굉장한 그 과학적 사고의 관계가 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할 때는 보통 탐구적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inquiry skill이라고 해서 그 탐구적인 과정이 과학적 사고의 핵심을 잘 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하고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접근해서 증명하는 그런 거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어떤 항상 그 맹점 비슷하게 왜 우리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노벨상을 받을 건가.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나는 그 교육자로서 일생을 상당히 보냈는데 깜짝 놀란 거에 초등학교 6학년 서울 아이들입니다. 빌딩을 가지고 세워놓고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정도라면 이 교육이랑 실패한 겁니다. 그제도 어떤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개학도 곧 드는데 학교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미래 교육은 그렇게 어렵게 내다보지는 않습니다. 미래 교육은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챗 GTP를 이용해서 질문만 잘하면 엄청난 양의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또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을 해달라 하면은 놀랍게도 이제 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회적 변화가 오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생존과 관계가 되는데 우리들의 삶과 생활을 향상시키는 보다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익히는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교육의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의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과학교육 같은 것은 어떤 표준화를 해야 과학적 발달이 가능하지 않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 이제 나이가 80 중반을 넘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 밥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로봇이 밥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간단하게 로봇이 뭐 밥도 하고 뭐 미래는 로봇과 뭐 결혼 생활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에 젖어 사는데, 그 아파트 문화에 알맞게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 밥솥, 전자자 등등이 이제 잘 개발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로봇이 과연 부엌에서 일할 수 있게 될 때는 냉장고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냉장고에다 어떤 걸 사다가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딸기를 사왔다, 두부를 사왔다, 양파를 사왔다, 그냥 넣어놓으면, 뭐 돼지고기를 사왔다, 이제 넣어놓으면 끝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딱 어떤 아이템을 넣어놓으면 보단을 탁 두르면 딱 하니 소고기가 얼마 있고 무가 얼마 있고 뭐 소금이 얼마 있고 간장이 얼마 있고 이런 게 쫙 나와서 레시피 부분을 확 누르면 어떻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쉽게 착착착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그 냄비만 대면은 쪼록 떨어져서 그걸 끓이면 이렇게 부엌이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제 생각이 상당히 그렇게 바꿔지는 모든 현상이 패러다임의 변화고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가전제품의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변화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수기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사고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 맑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건데, 문화가 발전할수록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엌에서의 여러 가지 점에서의 조금 제고해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부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과학 교육에서 스탠다이제이션을 잘 해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스탠다이제이션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 과학 교육에서는 그 스탠다이제이션을 핵심은 항상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바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있는데 한쪽은 시스템이고 한쪽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하나는 인텔렉츄얼 리소스, 그러니까 지적 요소와 피난셜 리소스, 재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에 관계되는 것과 그 여러 가지 그 운영되어지는 자금, 뭐 연구비가 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후원 이런 것이 이제 잘 돼야 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어떤 체인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발자에 관한 문제가 항상 따릅니다. 그리고 개발과 평가,
어세스먼트에 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략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고 표준화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 평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 등등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도출해낼 때 표준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거나 그 표준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에 흐르는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잡아내서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익혀서 수정하고 잘 되도록 해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리터레이시에 관해서 보면은 정말로 이제 어떤 것이든지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능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새롭게 접근되는 부분도 있지만 창안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지금 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올 때 3상으로 배웠습니다. 액체, 기체, 고체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는 물,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 고체. 그 다음에 물이 100도 이상으로 끓으면 수증기. 그렇게 해서 3상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는데 물은 현재 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미 4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정말 무리를 걸었을 거는데 많은 생물이 무리를 걸습니다. 도마뱀도 무리를 잘 걸어 다니고 방개 같은 것은 무리를 걸어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조사해 보니까 사상으로 코로이달 상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추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고에 그 상당히 기본이 되는 스탠다이제이션이나 이러는 걸 통해서 그래도 알맞는 상태로 우리가 그 무언가를 창출해낼 때 굉장한 이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